6월 14일부터 15일 행주산성 역사공원. 고향 특례시. 네,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2, 3부에서 주요 정치 이슈를 풀어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세금 고민 끝, 세금 걱정 끝.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겨야죠. 세금 신고 끝, 세금 문제 끝. 나를 생각해주는 참 좋은 사람. 만나요 세무사 만세.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산불이 거셌던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고 없는 위험을 예측하고 불길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키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여러 이슈가 많았는데 먼저 TV 토론회부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뭐 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각각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얘기하더라고요. 텐데요. 예. 분명한 거는 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제 네. 그런 경우죠. 아, 각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예. 혹은 또 토론의 내용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예. 이미지 이런 예. 것들에서 집권했었던 정당의 이 후보 맞아? 아. 이럴 정도로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대목은 통상협상, 미국과의 예. 관세 예,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아. 했는데 그냥 대답을 못하고 한참 예. 머뭇거리는 아. 그런 모습이 정책적으로는 조금 준비가 안 됐고 또 말하는 이제 이 톤앤 매너라 그럴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었고요. 반면에 뭐 이준석 후보 뭐 달변이고 했는데 이제 뭐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네. 토론이 맞느냐 어떤 시사 프로그램 평소에 토론도 아닌데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 이런 것들이 엿보여지지는 않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존재감이 줄어드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역할을 오히려 한 셈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잘했냐보다 조금 마이너스 본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도 평가해 주셔야죠. 후보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보다 토론을
끌고 가고 이제 방어적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예상되는 TV 토론의 포인트는 뭐냐? 그래요? 예. 1대2와 1대1과 2대1이다. 그래서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공방을 할 그럴 거고 이재명 대표는 1대2로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협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등 후보인데요. 네. 그것을 아주 유연하고 능력 있게 잘 끌고 나갔다. 그렇게 이런 평가하세요? 점에서는 조금 토론을 통한 이미지 포지셔닝 이런 데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잘 평가를 들었고요. 근데 이 평가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요. 지금 뭐 양당 고발전으로 확대됐는데 이 커피 원가 120원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매출 원가라는 거는 재료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품 생산 과정의 전 원가 등이거든요. 노무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간접 비용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광고비.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 원가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 직접 구매하는 그거하고 직접 노무비, 직접 그 생산에 투여한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접 재료비 있거든요. 광열비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닭하고 커피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커피 120원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닭 원가에서 마진 3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3만 원이 다 남아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빠져 있고 그래서 그냥 직접 재료 원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닭 팔아서 마진 3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5만 원 팔아서 3만 원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해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맥락은 전부 커피집으로 바꿔라. 또 커피 폭리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계곡 정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이제 맥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커피집으로 바꾼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뭐 제가 이제 그 지역구였던 남양주 그 계곡 얘기거든요. 지금 이 발언이 지난 16일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이 발언 이후로 계속 국민의힘은 이제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계속해서 이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 뭐 액면 그대로예요. 당시의 원두 원가가 12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닭 5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남았다 그러면은 2만 원이 이제 직접 재료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닭이 억울하죠. 왜 자기는 2만 원 원가에 3만 원 남았다고 한 셈인데 왜 커피만 갖고 그러냐. 그래서 닭하고 커피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평가를 들었고요. 자, 지금 지난주 일주일 동안 대선 이슈 가운데 보수 인사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보면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했죠. 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또 허은하 전 대표도 지금 입당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 지지 선언했고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선거 때 흔히 있는 이제 입당 혹은 탈당, 뭐 그래서 후보 지지,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촛불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촛불 정권이라고 스스로 칭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계엄이 있었고요. 당연히 탄핵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비체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 인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되어지죠. 표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계엄에 반대한 사람. 탄핵해야 된다고 한 사람 이런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체연대라는 것이 관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치연대가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계엄 탄핵 이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싸웠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보수 인사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단순한 해석보다 예. 적어도 그 선을 넘지 않은 예.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예. 이런 인사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예.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비체연대 차원에서 정치연대 네.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체연대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개헌을 띄웠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개헌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바로 개헌 이제 화두를 꺼낸 거예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뭐 이 대표는 뭐 좀 그런 점에서는 일관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핵 이전에는 탄핵에 집중하자. 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다 정치인이라면 다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걸 자제를 했었던 이제 정치적 환경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내란 정식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개헌에 대해서 이제 자제를 해 왔던 거죠. 언급을. 예. 그리고 이제 후보로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될 이제 후보로서 예. 적절한 시기에 했고 그 전에 일관되게 개헌 논의를 자제해 왔던 예. 그런 것은 이제 탄핵과 개헌 이런 것이 전제돼 있었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과정에서 예. 나온 개헌 얘기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헌 이야기를 꺼내니까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도 개헌을 비롯해서 이제 개헌 이슈를 꺼내 들었잖아요. 개헌 협약도 체결하자고 하고 그 이제 개헌 이슈가 부상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대선 자체에 어떤 영향보다는 예. 실제로 이게 40년 전에 이제 개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6공화국이에요. 87년 체제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7공화국 나아가자. 체제로 예.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담보해낼 수 있는 변화를 담보해낼 수 있는 헌법 개정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다만 이것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예. 뭐 이런 거는 개헌과 반개헌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다 개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영향은 선거에 크지 않으나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이제. 근데 선거 논의들이 전에는 나오고 항상 그 선거 대선 전까지는 보통 개헌 이야기를 각 후보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는 그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예. 저는 개헌 논의의 이제 역사 네. 과정들을 보면은요. 민주당은 늘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좌초되거나 예. 흔들리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국민의힘 쪽에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어려운 과정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임기 말에 예. 개헌안을 던졌어요. 4년 중임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적극적이잖아요. 개헌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중략하고 네. 이제 이명박 예. 박근혜 정권이 예.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 때는 의원 200명 여야 의원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다 서명하고 추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억눌렀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 터지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임박했을 때 개헌 논의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던졌어요. 예,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했던 개헌안을 임기 초에 냈어요. 예. 국민의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회 논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다시 개헌인데요. 또 개헌 탄핵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또 지금 시기에선 던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논의의 축적물들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헌하자고 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내용과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들이 생산적으로 개헌까지 연결되기를 소망을 하는데 네. 항상 개헌 논의의
역사를 보면 네.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돌변을 했고 대선 끝나고 민주당은 늘 거네요. 개헌의 필요성을 갖고 추진을 했던 예. 이런 것이 이제 딱 근거 있게 보여지죠. 이번 대선 이후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중임제든 연임제든 분권화된 대통령제죠. 예. 이것을 국민의힘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왜냐하면 지금 소선거구제가 과거에 유리했었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예. 그런데 이게 선거 지형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전국 득표율 3~4% 차이뿐이 안 나는데 예. 의석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데 대통령 선거도 전국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 예. 이런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각제라든가 이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안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 혐의 지금 재판관이죠.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기현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소위 이제 내란 법정이죠. 예. 거기서 본인의 문제를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좀 뜨악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재판사님이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법정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조금 지기현 판사의 대응 방식이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 돼버렸죠. 예. 법정이 이제 정치화되는 또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에서 빨리 이거는 진상을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법부 압박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좌표 찍기 마녀 사냥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법부 압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아닌 걸로 분명하게 이 대법원에서 입장을 정할 수 있게끔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이면은 조치를 해야죠. 저건 뭐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 이 어떻게 공방이고 이런 거냐. 그래서 저거는 그야말로 내란 속의 내란범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저게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지.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은 금방 그거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사실이면은 조치를 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재판장이 접대를 받고 뭐 이랬다 그러면 심지어는 저게 뇌물죄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사실 여부를 빨리 정리를 판단하고 하고 정리해야 된다. 사실이면은 사실인 대로 빨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 문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뭐 전혀 관심 없다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단일화 대상 중에 한 명이 지지율이 월등히 높고 한 명이 월등히 낮아서 소위 말해서 항복하고 손들어주는 단일화가 있고 그게 지난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같은 거죠. 하나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혹은 해볼만해. 그래갖고 총량을 합치면 1등하는 후보를 넘어설 수 있고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 이러면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현재로는 한 4배 가까이, 4배 이상 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의미 있는 약진을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그냥 김문수
후보 손 들어주는 예. 그런 이제 아주 상당한 차이의 지지율 열세 후보를 못 벗어나게 되는 예.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며칠 안으로 이준석 후보가 현재 지지율의 한 2배 정도로 점핑을 해야 그 바람을 갖고 단일화를 해도 해볼 만하다. 이랬을 때 이 가능한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선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원내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사를 위한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의료인 구인구직도 블루닥에서 시작하세요.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아몰. 반쪽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아몰. 신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아몰. 에드피아몰. 다양한 기프트 반쪽물도 에드피아몰.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네, 뉴스파이팅 2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는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